제가 투자를 하면서 가장 크게 후회한 결정은 테슬라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천재 경영자가 운영하는 테슬라와 주주로서 동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투자 철학에 따라 테슬라가 제가 판단하는 적정 주가 레벨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매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테슬라는 사업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항상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테슬라의 주주는 아니지만 테슬라를 지속해서 봐야 하는 이유는 현재 변해가는 세상에서 테슬라가 어떻게 산업을 바꿔나가는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후에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23년 3분기 테슬라 실적 리뷰를 하고 현 시점 테슬라의 제가 생각하는 적정 주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2023년 3분기 총 매출은 233.5억 달러로 전년 동분기 대비 9% 성장하였습니다. 반면 2분기에 비하면 약간 역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테슬라의 성장이 떨어진 이유는 자동차 판매 성장이 5%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판매 매출의 성장이 더딘 이유는 테슬라의 차량 가격 인하와 할인 정책이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인도량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전기차 가격 경쟁 심화와 더불어 높은 금리로 인한 줄어드는 수요를 커버하기 위해 할인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매출 기대치였던 242억 달러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 발표 이후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최근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영업이익은 17.64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는 전년 동분기 대비 무려 52%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 마진이 7.6%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964 베이스 포인트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예상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평균 매출 가격이 낮아지고 곧 출시 예정인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높은 생산 비용과 AI에 투자하는 막대한 비용이 늘어나면서 영업 마진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최근 미국 달러가 비싸지면서 해외에 파는 자동차의 가격이 달러로 다시 계산했을 때 나빠지는 영향도 한몫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발전과 에너지 저장 사업은 큰 폭으로 매출이 성장하면서 또 하나의 사업 분야로서 한 축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은 빠르게 자동차 산업 안에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에 총 판매된 완성차 중 전기차가 차지한 총 비율은 9.9%라고 합니다. 2030년에는 전체 자동차의 62에서 86%가량이 전기차일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가격이 비쌉니다. 소비자가 지갑을 열기에 가격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 위해 크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초에 비해 모델 3는 17%나 가격을 인하하였으며 모델 Y 역시 26%가 저렴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비용 절감을 통한 차량 가격 인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입니다. 내연기관과는 다르게 전기차 시장에서의 중국 자동차 메이커들은 경쟁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기차는 모두 다 처음 시작하는 만큼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품질과 가격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시장입니다. 중국이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품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시장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중국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BYD의 성장이 무섭습니다. 수직 계열화를 일찌감치 시켜놓고 경쟁사 대비 큰 생산 경쟁력을 앞세워 자국 시장은 물론 유럽 시장에서도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BYD의 판매 대수가 테슬라를 넘어섰습니다. 테슬라가 BYD보다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강점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다고 하드웨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격 경쟁력에서 하드웨어가 뒤처질 수 있지만 그것을 커버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바로 소프트웨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테슬라는 FSD 칩과 도조 슈퍼컴퓨터를 통한 AI 기술 강화를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중국의 안드로이드 폰보다 월등히 비싸지만 꾸준하게 시장에서 승리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단순히 자동차를 넘어서 바퀴 달린 컴퓨터입니다. 이러한 소프트 파워에서 테슬라는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파생될 산업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아이폰이 생기면서 생긴 무수하게 많은 산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애플이 얻어간 이익을 생각한다면 테슬라가 지닌 잠재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판매 자체는 매크로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기에 따라 자동차 수요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자체는 테슬라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사업을 하며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견뎌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번 실적을 보면서 연복리 50% 성장을 이제 달성할 수 없다고 비아냥거릴 수 있겠으나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2009년 매크로 경제가 안 좋았을 때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을 하였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멕시코 공장이 가동이 정지된 이유도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내린 테슬라 경영진의 판단입니다. 경제가 회복된다면 당연하게 전기차 시장 자체도 회복을 할 것이고 다시 큰 성장을 이뤄낼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단연 그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파워라는 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사업의 전망이 밝다는 것과 지금 주식을 사야 하느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테슬라의 전망은 밝고 이를 모두가 알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잔뜩 있는 채로 거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고 그 산업에서 파생될 산업의 크기가 잘 예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주식을 사더라도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어느 정도 마진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시장은 그 기회를 한 번씩 투자자들에게 던져줍니다. 저의 투자 철학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제가 판단한 적정 주가의 주가가 도달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 혹시 테슬라를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슬라의 앞으로 10년간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22.06%로 예상합니다. 여전히 전기차 시장 규모 침투율이 크게 남아있고 에너지 산업과 자동차 소프트웨어 매출을 고려한 성장입니다. 이를 통해 예측되는 2033년 매출은 약 7,300억 달러를 추정하고 이는 올해 예상되는 매출의 7배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현재 기준으로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2개월에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11.19%입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의 영업이익률로 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매크로 경제 이슈와 현재 이루어지는 투자 때문에 생기는 지나가는 노이즈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예상하는 10년 후 테슬라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13%로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동차 판매를 넘어서는 테슬라만의 소프트웨어 파워를 고려한 값입니다. 이러한 의견을 담은 제가 생각한 테슬라의 적정 주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하고 보니 얼마 전에 도달하였던 테슬라의 200불은 저에게는 매수 찬스였네요. 혹시나 다시 200달러대로 주가가 내려온다면 포트폴리오에 조금씩 담는 것도 괜찮을 것이란 판단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